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김동무님께서 검색 로그 시스템 및 파이썬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안 된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온 검색 로그스의 김동문이고요. 네, 제주에서 와서 서울은 너무 덥네요. 네. 비루한 세션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검색 로그 시스템은 다음과 카카오에서 발생하는 검색에 대한 로그들, 그리고 클릭 등등을 로그를 다 취합을 해서 정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 대의 서버에서 로그를 취합을 해가지고 하둡이나 NoSQL 같은 데에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25분이고 레벨 1 세션이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차는 이제 전반적인 오버뷰를 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파이썬을 썼는지, 그리고 팀 내에서 그 외의 사례, 저희 사례 발표 세션이니까 다른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오버뷰는 이제 다음은 이렇게 PC에서, 그리고 다음 앱에서, 그리고 카카오 톡에 안에도 검색이 숨어 있어요. 써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쪽에서 검색이 발생을 하고, 검색 안에서 이제 클릭 혹은 그 외에 스크롤링을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액션이 다 발생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 이슈 검색어나 아니면 관련 검색어나 아니면 저희 내부 운영 툴 이런 쪽 분마다 다 피딩을 해주고 있고요.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그냥 로우한 데이터를 쓰는 편이고, 관련 검색어나 등등에서는 추천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수십 군데서 저희 로그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 이력을 중개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냥 로그만 갖다주는 시스템인데 굳이 문제가 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작업은 모두 1분 내에 다 처리가 돼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밀리기 시작하면 다음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 죽기 시작하면 우르르 죽기 시작해요. 그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의 그날이에요. 이게 2014년 1월 27일 날 삼성에서 각 대학생 TO를 줬어요. 총장 TO를. 그래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내 학교는 몇 명이나 갈 수 있나 이걸 계속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난리가 났어요. 네,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희 윤희장님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계속 언제 되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팀장님은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고, 다른 개발자분이랑 저랑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서 손만 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삼성이 제발 이 TO를 뽑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다행히 철회됐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로 인해서 트래픽이 확 증가될 때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확 증가되는 그런 경향? 그리고 TV 프로그램, 핫한 프로그램들에서 퀴즈를 내면 갑자기 그 퀴즈를 사람들이 찾아봐요. 그러면서 검색어가 쭉 올라가고요. 꾸준히 증가폭을 유지하는 건 이제 연예인들 이슈, 정치 이슈, 사회 이슈 등등이 발생을 하면 좀 오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7월 5일 날 울산 옆에서 지진이 났었는데 8시 33분에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옆에 있는 운영 툴인데 8시 35분에 폭증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울산이 아니고 서울에서 났으면 더 검색어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연봉이 좀 올랐을지도 모르겠는데, 울산 옆에서 지진이 나니까 울산 지진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부산 사람들이 지진을 찾더라고요. 자기 옆집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색이 확 오른 케이스. 그리고 연예인은 8월 5일 날 김국진 씨랑 강수지 씨가 열애설이 터지면서 이게 검색어가 좀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더 핫한
설현과 니코의 열애설이 터졌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검색을 쓰시는 분들이 약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가지고 강수지가 더 많이 오르는 안타까운 네 저희 이런 상태입니다. 젊으신 분들 좀 써주셔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브징 필터링을 해야 돼요. 이게 장 단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반복적인 행위를 보이는 유저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안 하면 수십 군데의 서비스들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타임 어택이 1분으로 떨어졌고 때때로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들어오고 어뷰즈를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플로는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저들이 검색을 하고 그중에 악성 유저들이 있고 검색 서버에서 로그를 파일로 떨궈 놓고요. 그거를 저희 로그 수집 시스템에서 파일을 긁어와서 그리고 악성 유저를 떨구고 그 다음에 하둡에다 저장하는 식 그리고 하둡을 통해서 배포하는 식이 됩니다. 네, 시스템 구현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집단, 분석단, 그리고 어뷰저 필터링, 그리고 저장. 그중 수집을 보면 수십 대의 서버에서 수메가바이트의 로그를 SCP를 통해서 풀링을 하고요. SCP를 선택한 거는 제일 안전해요. 다른 뭐 플럼 등등을 썼었는데 좀 문제가 터져가지고 SCP를 원래 테스트 코드로 넣었다가 다시 테스트 코드로 돌아왔어요. 네, 솔루션의 결함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서 SCP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가정은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서버가 30대가 있고 파일이 300메가 정도 되고 파일 로는 한 10만 로 정도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히 저희 진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긴 많고요. 한 2, 30만 로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쏙 뽑으면 이거보다 적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좀 적어요. 네, 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CPU 수집 서버에 CPU 코어가 24개가 있습니다. 네, 코드는 일단 풀링은 생략을 하고 이게 한 줄로 쓸 수 있겠죠? 서버들을 쭉 리스트로 정의를 하고 풀 하면서 한 줄로 물론 3줄이 되겠지만 저는 한 줄로 썼어요. 한 줄로 됩니다. 수행 시간이 약 7초가 걸립니다. 7초 걸리는데 할 일이 많은데 좀 느린 것 같아요. 아직 할 일이 태산인데. 그래서 속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크게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죠. 근데 하드웨어로 하라고 옛날에 검색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술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제일 싼 게 서버 비용이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당신들 연봉이라고. 개발자 5명을 자르면 월 1,000만 원짜리 장비를 뽑을 수 있어요. 매월. 하지만 저희는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이콘이니까 어쨌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속도 개선으로 멀티 프로세싱을 도입을 합니다. 멀티 프로세싱이 생각보다 굉장히 쓰기가 편하거든요. 임포트 해가지고 멀티 프로세싱 점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타겟 메서드를 만들고 아규먼트를 정의하고 그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스타트 한 다음에 다 시작시키고 조인 해서 끝내버리면 돼요. 이러면 끝나요. 엄청 쉽죠. 그거 한 줄짜리가 물론 4줄이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전 자바 개발자였지만 자바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대충 해서 이 정도 했을 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 자바로 혹시 스레드 개발하시는 분 계시나요? 별로 네, 없으시네요. 네. 수행 시간이 그래서 7초에서 1.6초로 줄어들었고 남은 시간은 58.4초가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석단이 있고 분석단은 이제 어뷰저를 탐색을 하는데 상위 레이팅되는 검색어가 아주 극소수의 유저가 검색을 하면 그거는 의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봇이 검색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크롤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런 어뷰저를 찾아야 되고 자세한 걸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검색어 등록 업체도 있는 거 아시나요? 검색어를 이렇게 자기 올려주겠다 그런 업체들도 있고 제가 어떻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다 바꿀 거고.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
로그들을 올려가지고 액션 로그랑 검색 로그들을 다 올려서 그린플럼이라는 포스트그레스QL 분산용 DB에 올려서 통계적으로 뽑아요. 인공지능 쪽으로 뽑지 않고 통계적으로 뽑아서 어떤 사유로 뭐가 잡혔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상세하게 써놓고 몇 등급의 어뷰징 레벨이 걸려 있다. 이런 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팩터들을 공개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동안 발표할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수행 시간이 대략 10초 정도 걸려요. 저희 시스템에서 대략 한 5에서 10초? 그리고 이건 분단일 때 대략 그렇게 돌아가고요. 거의 하루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싱크하게 돌려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고 있고요. 네, 남은 시간은 이제 48.4초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한 거를 필터링 해볼 시간입니다. 네, 앞서 조사한 어뷰저를 제거하는 단계고요. 정제된 로그를 일단 압축을 해줘야 돼요. 이게 네트워크 트래픽이 굉장한 리소스를 먹잖아요. 그래서 gzip을 이용해서 압축을 할 건데, 코드로 간단하게 쓰면 gzip 파일을 하나를 선언을 하고 어뷰저가 있으면 빼고 있으면 gzip 파일에 쓰고 이 정도가 되겠죠? 이게 수행 시간이 37초가 나와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쓰면 거의 10초밖에 안 남아요. 망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팀장님한테 끌려가요. 그래서 속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멀티 프로세싱을 적용을 해봅니다. 이게 서버별로 받은 파일을 다 서버별로 네이밍을 해서 30개로 나눠놨었고 gzip이 머지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캣으로 해가지고 gzip 파일들을 여러 개를 묶으면 하나의 파일로 떨궈져요. 그 말인 즉슨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gzip을 돌려도 괜찮다는 소리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다시 쭉 늘리고요. 자, 코드로 보면 앞에 있던 그 메서드에다가 그대로 아규먼트만 넣어서 마찬가지로 거의 한 3줄로 끝나겠죠. 그래서 개선된 속도가 37초에서 2초로 줄어들어요. 물론 저희가 코어가 24코어라서 어제 발표하신 분이 6코어 쓴다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24코어를 쓰고 있어서 네,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요새 멀티코어 쓰시잖아요. 멀티코어 쓰시면 멀티코어를 10분 발휘해서 써보세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 46.4초가 되고요. 이제 스토어한 단계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압축된 파일을 모아서 하드베에 올립니다. 이거는 딱히 코드 없이 수행 시간이 약 6초. 그래서 종료된 게 40.4초에 종료가 돼요. 대략 300메가의 데이터를 모았던 게 40초, 아니 20초 걸리죠. 그래서 만약에 시리얼로 풀었으면 60초가 걸렸을 거예요. 근데 멀티 프로세싱을 넣어서 19.6초 만에 데이터가 모두 처리가 되고요. 네, 다행히 20초 만에 끝나가지고 팀장님한테 안 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트래픽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부하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부하 테스트를 넣어봤고요. 자, 소요 시간이 처음에는 19.6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배로 만약에 뛴다고 하면은 26.8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4배로 뛴다 하면 39초, 그리고 8배로 뛴다 하면 78.1초가 돼서 1분이 넘어갑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60초가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넘는다면 거짓말이잖아요. 넘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작업을 통해서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로그를 정제하는 방법, 그 각 서비스에서 그 로그에 내 것 좀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봤는데 다 썼으니까 빼주세요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로그만 계속 뚱뚱해지고 그 사람 퇴사하고 그래가지고 안 쓰는 데이터는 빼줘야 돼요. 안 쓰는 데이터 빼주고 아니면 너무 특화된 데이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 너네는 이걸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로그를 아예 분할시키고 그렇게 하면 로그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정의 안 되면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SSD 발라달라고 들어놓고요. 파일 IO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SSD 해주세요. 아니면 메모리 올려주세요. CPU 꼽아주세요. 그렇게 막 누우면 돼요. 아니면 이제 정의 안 된다면 이제 서버를 분산을 해버려야겠죠. 그러니까 이만한 데이터가 있으면 요만큼은 너가 해. 요만큼은 너가 해. 끝나면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처리.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안 넘네요. 네, 파이썬을 쓴 이유입니다. 파이썬 쓴 거는 역시 구현이 빨라서 쓴 거고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풍부한데 시스템 커스터마이징도 굉장히 편한 게 돼 있어요. 자동 제시도 기능이란 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 풀 쪽을 설명을 코드를 안 보여드렸지만 풀을 하는 거를 풀링을 했는데 실패를 하면 3초간 잠깐 쉬었다가 리트라이를 해요. 제가 알아서. 물론 제가 구현했지만. 그렇게 자동 제시도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일 처리가 안 되면 장애로 알림을 계속 받는다랄지. 그리고 너무 슬픈 얘기지만 장애 복구를 자주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안 하네요. 자주 했었어요. 뭐 빠지면 손으로 수기로 다시 돌려가지고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가 로그를 올려서 하드웨어 올려서 임팔라를 좀 많이 하드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임팔라가 클라우데라의 1.0.1 프로덕트 버전을 2013년 6월에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임팔라는 임팔라 라이브러리인데 0.7이 출시된 게 2013년 5월이에요. 무려 1개월을 더 빨리 임팔라 파이파이 진영에서 벌써 데이터가 나왔고,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고, 1.2 버전에서는 실서버에 쓰지 말라고, 리얼 시스템에 쓰지 말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파이파이는 다 나와 있었어요. 잘 썼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로그스탯이랑 플루언트D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비교해서 저희 쪽의 약점이라고 하면 스트리밍을 안 하는 거는 그 어뷰저들을 추출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스트리밍을 안 하고 있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냥 몇 건으로 된다고 로그로 그냥 숫자로만 써져 있어서 만약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페타바이트는 솔직히 처리 못 해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여러 개 서버가 같이 써줘야 되는, 나 혼자서 일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신에 장점으로 보면 로그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해야 되거든요. 빠지면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저희 매출도 떨어지고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 개발을 다 내 손으로 했으니까 툴에 대한 버그는 다 내 탓이에요. 만약에 다른 솔루션을 썼는데 솔루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구글링에서 찾아가지고 어떤 버그가 있고 그게 픽스가 안 돼 있고 막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내 탓이니까. 네, 자기를 탓하면 되는 게 상당히 큰 이점이에요. 그리고 풀 방식에 이제 집중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얘 하나가 돌아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중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버를 하나 더 띄우면 되고 삼중화 하고 싶다 하나 더 띄우면 돼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확장 같은 거는 일러스틱 분들이 와 계실지 몰라서 참 무서운데요. 리얼타임 어뷰징 같은 거 다 분석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앞서 말씀드린 뭐 장애 알림이라든지 등등을 자기 다 손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했고, 그리고 풍부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사용 가능하다는 거는 일례로 저희가 로그를 다 받아다가 IP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무한인가요? IP를 받고 있는데 IP에서 해외발 어뷰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IP를 가지고 국가 코드를 파싱을 하는데 이거를 PyGYP라는 라이브러리 가져다 쓰고 있고요. 그거를 가져다 쓰면 옵션 중에 메모리를 올리는 게 있어요. 옵션으로 메모리를 올리면 DB에 올리지도 않고 10만 개의 로우 정도는 약 2초 정도? 10만 건을 2초 정도에 다 파싱할 수 있어요. 굳이 그리고 DB를 만약에 올렸다면 DB에 접속하는 그런 부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걸 써서 이전 버전에서는 정말 월 1에서 2회 정도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날은 회식하다가도 뛰어나가고 네,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이후 버전으로서 넘어오고 나서는 연에 한 2번에서 4번 사이 반기에 1, 2회 정도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건 다 또 제 실수입니다. 제 실수나 다른 사람 실수예요. 개발자 실수예요. 트래픽으로 인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로그 시스템이었고 그 외에 저희 셀 안에서 만들었던
파이썬을 만들었던 툴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개발 기간까지. 이거는 뭐 앞서 보여드렸지만 분 단위로 얼마큼 유입되고 있는지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공격 같은 게 찾았는지. 그리고 요 앞에 조금 대문자로 보이는 거는 서버 그룹이거든요. 매분 실시간으로 저 서버 그룹에 저 하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들에 대한 타임아웃 로그들을 다 수집을 해서 매분 분석을 해서 저희 쪽 DB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임아웃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네트워크 현황이랑 캐시율이랑 블러킹 등등등등을 만들어서 실시간 분석 툴 개발을 하는데 저랑 다른 분이랑 딱 8주 걸렸어요. 네. 그 다음은 그 안에 있던 거 가지고 플러그인을 만든 거고요. 이건 복면가왕 때 튀었어요. 복면가왕 그 사람 궁금해서 그런지 조금 튀어서 그때 쿼리 급증했다고 메시지를 받는 거고, 이거는 네. 혼자서 반나절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 검색들이 최근에 어떻게 튀어오르는지, 아니면 키워드들을 넣고 2년 동안 검색어 카운트를, 요새 수지가 많이 줄었어요. 수지 팬은 아닙니다. 아이유도 많이 줄었어요. 아이유 팬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거에다가 조금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실강의 하다 뺐는데, 그런 등등의 데이터를 검색 트렌드 분석 다른 분께서 4개월 만에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런 건데, 크롬이나 파포를 여시면 네트워크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녀석 조회하는 API들이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걔를 가져다가 그대로 호출을 해보면 그대로 응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배치를 돌리는 거예요. 매분 찔러보도록. 그래가지고 명절 때 하마터면 집에 못 올 뻔했는데 파이썬 덕분에 집에 왔습니다. 네. 이것도 만드는데 한 반나절이면 만들 수 있더라고요. 좀 간절하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프로토타이핑 할 때 이거 파이썬어 많이 만들고 있는데, 발주 전에 이제 가치 판단을 위해서 사용하면 아이디어 구상을 해보고 바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데 대략 일주일 안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시켰는데 나 뭐 하기 싫어요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거 안 된다고 들어놓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잘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상 사례 발표를 마치고요. 정말 파이썬을 쓰면서 가장 이점 중에 하나는 레퍼런스가 정말 많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파이썬을 쓰면 지금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태그 숫자인데, 에스크드 투데이를 보시면 자바가 물론 제일 많고요. 그에 못지않게 파이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이미 물어보고 있어요. 가서 찾아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가 많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카카오톡 검색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트래픽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폭삭 수고하수다. 이거는 제주말로 매우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